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이번 시간에는요, 컨설턴트 역량의 두 번째 큰 요소로서 기술적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이죠, 우리 컨설턴트의 역량 중에서 비즈니스 역량을 여러분들과 공부를 했었죠. 컨설턴트라는 것은 역시 고객의 문제 해결, 이윤 창출을 도와주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역량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고객의 비즈니스, 고객이 어떤 일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확히 통찰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우리 컨설턴트로서 우리 컨설팅 산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컨설턴트가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고 컨설턴트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 비즈니스에 대한 정확한 역량도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고객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약을 해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까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컨설턴트들이 가져야 할 이러한 비즈니스 역량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컨설팅 수행 과정에서 뒷받침해야 될 기술적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에는요, 우리 컨설턴트라는 것은 문제 해결 전문가하고 고객의 이윤 창출을 도와주는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설턴트라는 것은 각 고객을 맞이하게 될 때는 고객이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한 특수한 그런 지식도 가지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전문 분야라는 것은 뭐 IT 분야도 있고 또 이 디자인도 있고 또 기술 분야도 있고 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 모든 분야를 컨설턴트가 통달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컨설턴트라는 것은 이미 산업화 시대에 그동안 나름대로 각자 전문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도 쌓아왔기 때문에 자기 전문 분야의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다른 컨설턴트 일반적인 제너럴한 컨설턴트에 비해서 역량을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분야를 한두 분야를 갖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분야를 어떻게 역량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까지 CMC 컨설턴트 역량 모델에서는 중요하게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를 해보겠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컨설턴트가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계약을 수행할 때 우리 컨설턴트로서 다양한 지식과 스킬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 CMC 모델에서는 CMC 역량 모델에서는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컨설턴트에게 필요한 기술적 역량에 대해서는 기술적 역량의 각 기능별 지식과 스킬, 그리고 컨설턴트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 다 최고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분야가 좀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분야별 지식 및 경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역량을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역량 모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컨설턴트가 컨설팅 프로젝트 계약을 맺어가지고 컨설팅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관리해서 수행해 나갈 때 필요한 스킬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컨설팅 계약을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계약 관리를 해나가는 스킬로서 이 CMC 모델에서는 한 6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고객을 잘 관리할 것이냐. 고객의 요구사항.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처음에 계약 맺을 때와 또 컨설팅 진행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객을 잘 관리할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컨설팅이라는 것은 우리 컨설턴트들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정 기간 내에 일정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고객이 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진행된 과업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컨설팅 고객이나 과학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컨설턴트로서의 핵심적인 다양한 컨설팅 지식이 필요한 거죠. 어떤 지식을 적용해서 이 과학 관리하고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것인지 하는 컨설팅 지식. 그 다음에 컨설팅 지식을 구체적으로 고객에게 상호작용하면서 또는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어떻게 문제 해결과 연결시키느냐 하는 프로세스 테크닉. 예? 그리고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했었죠. 이런 컨설팅 지식과 컨설팅 테크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구와 방법론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도구와 방법론 그리고 컨설팅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는 항상 컨설팅 자체가 위험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컨설턴트로서 기술적 역량과 함께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컨설팅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그런 스킬로서의 그 계획관리 6가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그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그 우리 컨설턴트의 기술적 역량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기술적 역량은 많은 분들이 그 여러분들 그동안에 전문가로서 활동해 오면서 역량을 쌓아왔고 또 자기 전문 분야가 있죠. 그래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컨설턴트적 입장에서 그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양하고 역량을 계속적으로 그 육성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턴트는 이 기술적 역량 중에서 중요한 첫 번째 그 역량을 키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요. 기능별 지식과 스킬을 중시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능별 지식과 스킬이라는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 컨설턴트라는 것은 고객의 문제 해결하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라는 핵심적인 기능이 어떤 거 있겠어요? 우리 경영 측면에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뭐 전략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직, 인사, 재무, 마케팅 이런 기능별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별 지식을 고객의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잘 적용하는 이런 역량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CMC 역량 모델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컨설팅 그 자격증을 주는 기관에서 또는 컨설턴트를 그 채용해가지고 컨설팅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관에서는 컨설턴트에 대해서 그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 컨설턴트가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의 컨설턴트인지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별 지식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에서 이 기능별 지식과 스킬을 판단하는 방법으로요 쓰고 있는 게 대부분 뭡니까? 경험을 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별 지식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 years management consulting experience입니다. 이 고객과 프로젝트에서 하기로 한 분야에 대해서 1년 이상, 적어도 1년 이상의 그 경영 컨설팅 경험을 내가 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컨설턴트로서의 그 기능별 지식이 있다. 이렇게 고객이 인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특정 기능 분야에 학위나 뭡니까? 이런 자격증도 필요한 거죠. 그걸 보여주면 내가 경험이 없더라도 이건 내가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다 하고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적어도 4년간 특정 분야, 그 분야, 예를 들면 그 마케팅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하는 것도 요건 중에 하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능별 지식을 증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요. 첫 번째는 내가 경영 컨설턴트로서 이 마케팅 분야에 1년은 내가 경험을 쌓았다 하고 증명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대학에서 내가 마케팅 전공을 했다. 이렇게 석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한편 뭐가 있겠어요? 우리 경영기술 지도사처럼 내가 경영기술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마케팅 업체에서, 기업의 마케팅 부분에서 4년 이상 내가 직접 실무 현장에서 담당을 했다 하는 것도 우리 기능별 지식과 스킬을 뭡니까? 우리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면서 기능별 역량을 키우는 것은 일종의 중요한 게 있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또는 자격증을 따거나 또 현장 경험을 하거나 이런 노력들이 다양하게 겹쳐져서 그 기능별 역량을 갖출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이런 방식으로 기능별 지식과 스킬에 대해서는 이 CMC나 각종 자격증을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바로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께 그동안 설명한 대로 전문가 이론에 기반한 컨설턴트 역량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전문가들이랑 이렇게 역량을 따는 거란 말이에요. 학위를 따거나 또 한편으로 현장에서 경험을 하거나, 그렇죠? 또 컨설턴트로서 마케팅 컨설턴트로 경험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 컨설턴트 역량을 쌓아왔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전문가 모델에 기반한 컨설턴트 역량 모델인데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강조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만 우리 컨설턴트 전문가적 기능별 역량을 키울 수 있느냐? 그럼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선배 중에 잘 컨설팅을 잘하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경험을 잘해야만 내가 그런 기능별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뭡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러한 기능별 역량을 경험이 아니고도 신속하게 기능별 역량을 내가 배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예,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컨설턴트는 방법론적 지식을 잘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되면 이러한 경험에 의한 컨설턴트 역량을 뭡니까? 배양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CMC 모델이나 일반적인 경영 컨설팅 모델에서는 이러한 경험적인 요소, 학위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내가 컨설팅에서 마케팅, 전략, 조직, 재무 이러한 기능별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때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기업이라는 것은 이런 기능별로 기업 내부에서는 기능이지만 그 산업 전체로 보면 특정 산업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컨설턴트가 기능별 역량을 특정 산업에서 뭡니까? 활용해 봤다면 특정 산업의 특정 기능 분야에서 내가 전문적인 경험을 쌓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분야별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컨설턴트라는 것은 컨설턴트 역량 키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컨설턴트로서의 기업 내부에서 마케팅, 재무, 인사 이런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기능별 역량이 특정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내가 경험을 쌓고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산업에 따라서 뭡니까? 이런 기능별 역량이 달라지니까요. 기능별 작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분야별 지식과 경험도 중요한 우리 컨설턴트가 배양하고 갖추어야 될 역량인데요. 자, 그러면 그걸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는요, 적어도 하나의 비즈니스 섹터에서 뭡니까? 이 기능별 전문성이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라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철강이면 철강. 그렇죠? 여러분이 그 IT면 IT.
또 여러분이 디자인이면 디자인, 특정 산업 분야에서 여러분이 마케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봤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면 뭐가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분야별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컨설팅 현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활동을 할 때는요, 여러분이 기능별 마케팅, 조직, 인사 이런 부분을 특정 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은 철강 분야라든지 또는 뭐 IT 분야라든지 또는 뭐 이런 뭐 그 서비스 분야에서 여러분이 그 역량을 발휘했다고 그러면 그 분야별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이 쌓게 된다면 나름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이 컨설턴트로서의 그 뭡니까? 활동을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적 산업 현장 경험을 강조하는 이러한 역량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비즈니스 컨설팅 학과에 오셔가지고 컨설턴트 역량을 배워가면서 특히 이 기술적 역량 중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능별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기능별 역량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경영과 학위와 뭡니까? 학위와 자격증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저는 항상 강조한 게 방법론적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데 그걸만 갖추는 것은 기업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고 좀 더 넓게는 특정 산업, 여러 산업을 경험해가지고 산업별 여러분 경험과 지식을 갖추는 것도 컨설턴트로서 중요한 뭡니까? 역량을 여러분들이 갖추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우리 컨설턴트 기술적 역량 중에서 이러한 그 기능과 산업별 전문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컨설턴트라는 것은 특정 프로젝트를 고객에게 컨설팅 프로젝트를 고객에게 뭡니까? 받아서 그걸 계약을 맺어가지고 컨설팅 수행을 한 이후에 뭘 하게 되면 그 보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객과 계약을 맺어서 과업을 관리할 때 뭘 해야 됩니까? 컨설턴트는 그 과업 관리하는 단계별로 중요한 뭡니까? 계약 과업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컨설턴트 역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컨설팅 스킬로서 계약 관리를 위한 6개 요소를 잘 습득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컨설턴트는 고객과 컨설팅 계약을 맺어서 계약을 뭡니까? 고객이 만족할 수준으로 완벽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데 그 요소에 대해서 CMC 모델에서 제시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그 고객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컨설팅 계약을 맺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겠습니까? 이 고객이라는 게 말이죠. 고객이라는 게 그 처음에 계약을 고객에게 과업을 맡길 때 생각하고 그 과업이 진행된 과정에서 고객이 그 컨설턴트에 대해 요구하는 것하고 그 과업이 끝나고 나서 고객에 대한 평가 이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그 컨설팅 서비스 프로젝트를 고객을 수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과제를 수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고객이라는 게 처음에는 아주 뭐 그 간단히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다가도 어떻습니까? 야, 그 과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자기가 새로운 또 관심사항, 문제 해결사항이 나오면 그걸 우리 컨설턴트에게 그것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그 쓸데없는 건 아예 뭐 이번 그 하는 과정에 빼고 다른 걸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말이죠. 다양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고객의 그 요구 이걸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 관리라는 것은 그 우리 컨설턴트가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부딪히는 중요한 우리 스킬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관리에서 그 핵심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될 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 요구 범위를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객이 요구하는 과업의 범위를 잘 정리하고 그걸 조정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고객과 중간에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뭡니까? 어려움이 발생해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컨설턴트, 내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전문가들과 연결된 문제들, 이걸 같이 고려해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고객 관리 문제가 제시가 되는데요. 특히 고객 요구 범위는요, 중요한 거죠. 항상 고객이라는 것은 그 컨설팅 프로젝트라는 데 잘 정의하지 않으면 그 범위에 대해서 자꾸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그 처음에 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잘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건 항상 그 리튼 프로포설 직접 서류로 작성해 가지고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어야 분쟁이 생겼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고객과의 그 상호작용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고객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컨설턴트에 대해서 과업하는 과정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고객이나 고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필요하면 그 컨설팅을 통해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스테이크홀더들,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 자꾸 개입을 하면서 이 컨설팅 그 과업에 대해서 다양한 요구를 하고 필요한 것은 제외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컨설턴트는 잘 관리하는 역량을 가져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항상 이 처음에 계약 조건을 잘 정의해 놓고 계약 조건을 잘 따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 어때요? 컨설팅 프로젝트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상황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고객들과 잘 협의해 가지고 그 당초의 그 고객과 요구 사항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그 컨설턴트 역량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컨설팅 범위들도 필요에 따라서 고객과 잘 상의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는 이런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그 고객 관리 이제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그 항상 고객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고객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컨설턴트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그 파트너들을 잘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파트너들과 네트워킹을 잘 해가지고 고객이 요구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보여주고, 그렇습니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파트너와 네트워킹을 잘 해나가는 능력,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고객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자기 문제 해결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을 컨설턴트에게 소개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런 전문가들이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컨설턴트는 고객과 잘 상의해서 그러한 파트너와 네트워킹을 잘 가져감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고객 관리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컨설팅 프로젝트 전체가 이제 일정 기간에 특정 일정 비용으로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컨설팅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물을 잘 관리해 가지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컨설팅 과업 관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과업 관리를 잘해서 고객에게 최적의 산출물을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 그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하여튼 결과를 최적으로 관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컨설팅 오다 수주를 받았으면 그걸 컨설턴트로서 최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그 결과물을 예산 한계 내에서 가장 훌륭한 결과물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게 첫 번째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걸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컨설팅 플래닝을 잘해야 돼요. 우리 컨설턴트는 항상 프로젝트가 딱 계약을 맺게 되면 시간 스케줄,
자원 동원 스케줄, 컨설턴트 수입 스케줄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뭘 합니까?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체계적의 결과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컨설턴트는 뭡니까? 플래닝을 잘해야 되는데 컨설팅 스케줄 플래닝 할 때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컨설팅 관련 도구와 방법들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컨설턴트는 이렇게 과학체적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컨설팅 플랜을 잘하더라도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 수행하는 과정에 고객의 요구가 달라지고 환경의 변화가 자주 발생하고요. 또 새로운 뭡니까? 리스크, 상황이 발생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걸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컨설팅 결과물을 제공할 적정한 최종 시점까지 고객이 원하는 결과물을 제공할 수 없게 돼요. 그걸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뭡니까? 컨설턴트 역량이다. 이 경우에 특히 컨설턴트라는 것은 항상 빅픽처를 항상 큰 그림을 그리고요. 뭡니까? 그 하부 요인들은 그 빅픽처에 맞춰서 잘 조정하는 역량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만 컨설팅 결과물이 그 원하는 시간 내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컨설팅 과학 관리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 컨설팅 관련해서 업무 내용들을 우리 팀원들에게 컨설팅 참여한 팀원들에게 잘 분배를 해가지고 컨설팅이 효과적으로 시행이 돼서 결과물을 적정한 시간 내에 일정한 비용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바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 프로젝트도 컨설팅 하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어떻게 돼요? 이 컨설팅 결과물을 제 시간에 정해진 비용에 체계적 품질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것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활용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런 컨설팅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수행을 해야죠. 그렇죠? 컨설팅 과업 관리를 계획을 하고 과업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했으면 구체적으로 수행 과정을 잘 관리해서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생산된 산출물을 어떻게 되세요? 고객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제공할 때 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과연 우리가 거기서 사용했던 스킬이나 이걸 스킬을 과연 우리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일부만 제공할 것이냐, 또는 그걸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그리고 이 과업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도록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과 잘 상의해 가지고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컨설팅 수행자로서는 필요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고객에게 넘기고, 또 우리 컨설팅 회사가 유지할 부분은 유지하는 차원에서 산출물을 잘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고요. 특히 이 컨설팅 결을 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가 컨설팅에서 철수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 컨설팅을 이어받아가지고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것을 우리 고객에게 추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보완 조치를 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물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과정, 또 중간중간 산출물을 고객에게 어떤 산출물을 제공할 것인가도 잘 관리하고 고객과 협의를 해서 제공하는 이런 역량, 이것도 우리 컨설턴트가 가져야 될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자, 컨설팅 기술적 역량과 컨설팅 프로젝트의 고객 및 과학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그 과학 관리하는 과정에서 활용되게 되는 컨설팅 지식 또는 컨설팅 테크닉, 스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